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0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광역 최초 재가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3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 재가중증장애인 1,000명에 대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재가중증장애인이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도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정책 시행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는데,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내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욕구 파악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월 17일부터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확한 재가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욕구 실태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방문조사는 전문조사원이 표본으로 추출된 장애 가구를 방문해 경기도 재가중증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보호자 특성, 직업, 주거, 경제활동 등 생활실태 자립 준비 여부 및 시기 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 및 주거 형태 자립지원 정책 인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후 심층적 분석을 위해 재가중증장애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초점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며 장애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경기도 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 활동지원사 필요 일자리 및 주택 지원 등의 의견이 많았고, 이후 정책에 반영해 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 등 거주공간 확충, 자립생활 정착금 증액,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에 파악된 시설장애인의 자립욕구 외에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를 파악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김미연 위원, 운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아시아 장애 여성 최초.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김미연 위원이 지난 3월 3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운장애인권리위원회 커미티 온 더 라이츠 오브 퍼선즈 위스 디서빌러티즈 위원장단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김미연 위원의 선출은 아시아 장애 여성 최초다. 운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운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협약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권고를 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처음 운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2021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부위원장직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장애여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약했다. 2023년부터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3명으로 구성됐다. 전국 20개 장애인복지관. 고령장애인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업무협약 성료. 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조석영은 지난 2025년 3월 5일 수 13시 30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전국 20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유형 및 지역에 맞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조정 연계 거점으로서의 ADRC 업무협약식 및 사업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4.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조석영은 전국 고령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장애 유형 및 지역에 맞는 20개 장애인복지관의 관계자와 함께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 수행 안내 및 고령장애인 지원체계 모형 구축 연구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기획사업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3년간 총 14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령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장애 유형 및 지역에 맞는 20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참여하여 고령장애인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의 연구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기관은 고령화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의 분류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립의 지역 특성에 맞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의 장애 유형별 통합돌봄 모형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령 장애인 서비스 책임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전국 대상 에버 앤드 AAC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 박영욱 는 전국의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에버 긍정적 행동 지원, 어플라이드 비헤이비어 아날리시스와 AAC
보완 대체 의사소통, 오그멘터티브 앤드 올터너티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중증 발달 장애인의 지역사회 3. 주도적 3 실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전국 849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 1만 5천여 명 가운데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에버,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 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긍정적 행동 지원, 에버, 및 보완 대체 의사소통, AAC, 교육과 컨설팅,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행동 수정 전문가와 어려운 행동을 하는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이용 장애인을 연결하여 발달 장애인 개개인의 어려운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이용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의사소통 전문가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몸과 마음 건강을 주제로 채트그프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보완 대체 의사소통 컨설팅을 지원한다. 박영욱 협회장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현장의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의 중증장애인 지원에 실제적인 도움이 확대되었다라면서 어려운 행동을 보이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3. 주도적인 삶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